네,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요. 세미양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의 건강으로 가는 길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목소리도 이쁘시고.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합니다. 네. 오늘 원장님께서 주신 주제를 제가 미리 한번 봤는데 네. 발에 관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발과 무릎과 골반에 관한 거예요.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네. 우리 몸이 뼈가 몇 개로 형성돼 있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뼈가요? 네, 전체 뼈가 대충 몇 개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206개예요. 206개. 근데 네. 정확한 개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이가 됐을 때는 보통 한 300개 정도 되는데 네. 성인이 되면서 이 뼈들이 서로 퓨즈가 되죠. 그래서 206개가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전체 틀을 구성하는 본의 형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디 하나가 불편하면 다른 쪽에 무조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릎 아프다라고 하면은 우리 병원에도 많은 환자들이 오실 때 네. 무릎에 집중해서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무릎이 1차 원인인지 아니면 2차 원인인지 네. 그 원인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릎을 검사해보고 뭐 오스페딕이나 아니면 또 뉴럴로지컬 이그잼을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럼 전체적인 펑셔널 테스트를 들어갈 수도 있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네. 또 구조적으로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말펑션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네. 보통 발과 네. 그다음에 골반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무릎은 그 가운데 있는 중간 지점인데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보통 발을 거들 때 사람들이 발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게 많이 없어요. 네. 아파야지만 아야 하는 거지. 맞아요. 예. 네. 그 발의 쉐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신발조차도 그냥 비싸거나 아니면 이뻐 보이거나 내 몸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능을 얼마나 좌지우지하는지는 생각하기보다는 네. 미관적인 것에 많이 신경 쓰이게 되죠.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편한 신발은 안 이쁘고요. 이쁜 신발은 좀 불편한 신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맞춤형을 신으시면 좀 더 비싸면서 더 내 몸에 맞게끔 할 수도 있는데 네. 자, 그래서 발이 아프면 걷기가 불편해집니다. 네. 그래서 발은 인간이 활동성을 유지하고 네. 사회 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많이 간과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이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와 네. 균형을 유지하고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죠. 네,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은 발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뭐 좋은 신발, 이쁜 신발 이렇게 신으시면 그걸로 대부분 큰 무리 없이 사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무릎이 아플 때 왜 발이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네. 골반의 영향은 또 무릎에 어떤 영향과 발과 또 무슨 영향이 있는지 네. 그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네. 여기 달라스 청취자분들이 생활하실 때 많은 도움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주변에서 무릎 아프시다는 분들 꼭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이 아니라도요. 무릎 아프다는 분들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고 사실 저도 심한 건 아닌데 약간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출산하고 나서. 네네네.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요 걷는 거, 네. 걸음걸이에 대해서 혹시 신경 써보신 적 있나요? 잘 신경 안 쓰게 되는 예, 것 같아요. 보통 걸을 때는 우리가 다리를 들어서 뒤꿈치가 땅에 닿으면서 발 전체가 웨이브 하듯이 간 다음에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지면을 이용하면서 지면 발력을 이용하면서 차고 나오죠. 네. 근데 이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플레어 아웃이 돼 있거나 우리가 보통 무지외반증 아니면 뭐 부니언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우리 일상생활의 여자분들 또 남자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발이 틀어져 있는 경우. 엄지발가락이 가동 범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네. 내 몸이 지면 발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면서 이 발이 틀어지게 되는데 이 발이 틀어졌을 때
그럼 무릎은 내회전, 쉽게 해서 인터널 로테이션이 돼요. 네. 쉽게 해서 무릎에 슬개골이라고 하는 파텔라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네. 무릎의 앞쪽에 있는 동그란한 조그만 뼈 말씀드리는 건데 음. 그 뼈가 쉽게 얘기해서 위아래 인대를 통해서 파텔라 리가멘트라고 하는 슬개 관절 인대를 통해서 네. 지지를 받는데 이 관절에 쉽게 얘기해서 무릎이 안쪽으로 틀어져 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발바닥도 바깥으로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발가락 길이가 네. 선천적으로 중간 세컨 인덱스보다 두 번째 발가락보다 짧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발가락이 긴 거. 길고 예. 엄지가 그 짧은 발가락이 거죠. 짧은 네네. 네. 그랬을 때 이 발이 지면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은 회전 운동이라고 그래서 토크를 주게 돼 있는데 네. 그 회전을 줄 때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면서 안쪽으로 말리게 되겠죠. 네. 프로네이션이라고 그래요. 프로네이션. 네. 그러니까 내 쪽으로 회전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무릎의 안쪽 부분에 인대와 근육과 섬유줄들이 파열되기가 쉬워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은 첫 번째 균형이라는 거죠. 네. 206개의 뼈가 서로가 맞물려서 우리가 움직임이 있을 때 또 가만히 있을 때 쉽게 해서 스태틱, 다이내믹 할 때 얘네 이 구조들을 얼마나 안정스럽게 유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느냐 거든요. 네. 이게 하나가 틀어지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따라서 컴펜세이션, 보상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번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쭈그려 앉는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 부엌이라든지 아니면 맞아요. 주방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우리가 수그려서 일을 많이 하시는 동작들 네. 더군다나 우리가 마우스를 쓰실 때 오른쪽을 한번 예를 들게요. 오른쪽 마우스로 하면 내 무게 중심이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 체중은 오른쪽 골반으로 오른쪽 다리로 힘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네. 기저면은 그쪽을 확보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반대쪽에 있는 왼발은 어떻게 됐어요? 팔로우드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똑같이 안쪽으로 내회전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 근육 주변들이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과 힘줄과 인대라고 하는 커넥티브 티슈라고 하는 결합 조직들, 네. 관절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면서 우리 몸에 이동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그 조직들이 틀어지게 되고 상처나게 돼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굉장히 심취를 하시면서 들으셔서 기존의 아나운서는 아주 틀리신데요. 아주 흥미진진한 것 예, 같아요. 아주 쏙쏙인 것 같아요. 네,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골반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몸은 제가 언젠가도 방송을 했지만 발바닥은 스테이블해야 됩니다. 네. 발바닥은. 네. 쉽게 해서 지면하고 딱 붙는 첫 번째 위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안정해지면 쉽게 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관절은 뭐예요? 발목이죠. 네. 발목은 움직임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가동 범위가 발바닥이 내려가는 거, 발바닥이 올라오는 거, 발바닥이 안쪽으로 바라보게,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런 네 가지 동작이 발목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데 네. 이렇기 때문에 발목은 움직임이 확보되면서 내 경사가 있는 곳, 업힐, 다운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체중을 분산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조인트가 무릎이에요. 네. 무릎은 그래서 다시 스테이블 해야 돼요. 네. 보면은 스테이블, 모바일, 스테이블, 모바일, 스테이블, 모바일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 직잭으로 가요. 네. 그래서 무릎은 스테이블 해야 되는데 무릎이 반대로 막 꺾이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굉장히 깜짝 놀라게 혐오스럽죠. 네. 그래서 무릎은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조인트는 힙이에요. 음. 대퇴골과 연결되어 있는 골반과 연결되어 있는 힙 조인트인데 네. 그 조인트는 우리 몸에서 어깨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가동 범위를 제공해주는 그런 관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모발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조인트는 뭐가 있냐면 골반 안쪽, 쉽게 해서 엉덩이 엉치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곳은 파운데이션이에요. 네. 우리 척추 26개를 머리까지 받쳐줄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이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척추라고 하는 요추와 흉추와 경추, 럼바, 토라식, 서비컬이라고 하는 네. 이 척추의 관절들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몸의 오장육부로 신경 통로가 확보되면서 네. 내가 움직임이 있을 때 신경의 흐름을 차단하는 동작들을, 그런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고. 예. 그렇네요. 그다음에 엉치뼈, 네. 또 골반도 네. 하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릎이 불편하다 이럴 때 우리가 그냥 무릎이 문제가 있어서 아플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부터 예. 발목, 무릎, 힙, 엉치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골반은 뭐가 무릎하고 연관이 있냐면, 봐보세요. 우리가 보통 허리를 옆쪽에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 몸의 비정상적인 라인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뒤에서 이렇게 들어간 거. 그렇죠. 네. 척추 전반처럼 네. 앞으로 확 휜 거죠. 네네. 그래서 로도시스라고 하는 앞으로 확 휘는 거를 통해서, 그러면 뒤쪽에 있는 스파이너, 이렉터 스파인이라고 하는 척추 길이끈들은 쉽게 얘기해서 줄어들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척추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인터스파이너스 머슬이라고 하는 것들도 줄어들게 되고. 네. 지금 제가 하나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육과 힘줄, 근육에 대한 이 기능을 한번 설명드리면 조금 더 우리 청취자들과 우리 김채은 아나운서께서 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근육과 힘줄과 인대라고 하는 것들은 결합 조직인데 네. 얘네들은 러버밴드, 고무줄과 같아요. 네. 그래서 고무줄의 특성이 뭐예요? 약해지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강해지면 줄어든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의 기본적인 성질을 우리 몸이 앞과 뒤, 오른쪽과 왼쪽, 사방팔방이 균형을, 텐션을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 몸의 골조를 안정성 있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네. 기본으로 해서 다시 들어갈게요. 네. 그래서 배가 늘어났어요. 그럼 여기는 약해진 거예요. 네. 그럼 약해지니까 반대인 뒤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강해지겠죠. 강해지니까 줄어들겠죠. 네. 자, 그것과 더불어서 배와 엉덩이, 엉덩이가, 배가 나오면 엉덩이도 또 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위크하다는 거죠. 네. 그럼 엉덩이가 늘어졌다. 그다음에 반대쪽은 그로인 에어리아라고 해서 사타구니 있는 쪽. 네. 그쪽은 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계속 연관 지어 볼게요. 자, 앞에 배가 늘어났다. 그럼 복부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네. 우리가 말하는 뭐 렉터스 앱도미니스, 복직근, 뭐 복횡근, 복사근, 이런 것들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강화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있는 척추의 기립근이라든지, 그죠? 이렉터 스파인이라고 하는 척추 뒤쪽에 있는 근육들, 얘네 수축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늘려줘야겠죠. 네. 늘려줘야겠죠. 네. 그럼 스트레칭이라는 게 좀 필요하겠죠. 맞아요. 네. 자, 또 엉덩이라고 하는 이쪽은 뭐가 있냐면 글루디어스 맥시머스라고 해서 대둔근, 그다음에 햄스트링,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엉치뼈에서 골반에서부터 일리움이라고 하는, 이시움이라고 하는 그 골반에서부터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대퇴골하고 더불어서 얘네들이 약해졌다, 늘어난 거죠. 네. 자, 이런 사람들이 딱 서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앞에 있는 사타구니 있는 쪽의 근육들은 소아스 메이저, 뭐 소아스 마이너, 얘네들은 흉추 12번에서부터 근데 대퇴골까지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다, 그럼 강해진 거죠. 네. 그 이런 사람들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쪼그려 앉거나, 네. 네, 이런 분들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 몸이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전만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좀 퍼즐이 약간 좀 맞춰지죠. 네. 그래서 내가 서 있을 때 사람 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앞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발도 앞발이 있고, 그래서 앞에 볼이 넓죠. 네. 손도 앞쪽이 넓죠. 맞아요. 뒤로 생기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내 몸을 지탱하는 그런 지향성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컴퓨터라든지 책상에서,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방에서 할 때 다 앞으로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 기울어지는 것들에 의해서 체중을 받쳐줘야 되니까 그 체중이 어디에 많이 실리게 돼 있어요? 앞발에 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가락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발가락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발가락 중요하고 네. 골반 중요하고 그러면서 맞아요. 무릎은 왜 그럴까요? 상체가 앞으로 숙여져 있는데 장시간 서서 있거나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려서 과도하게 굴곡을 시켜서 네. 얘네들의 자극을 주니까 파텔라라고 하는 앞에 있는 슬개골들에 대해서 부담이 가서 그 무릎에 대해서 자꾸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맞아요. 저희가 이 무릎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또 발, 골반, 그리고 지금 그 근육, 힘줄, 인대 이런 것까지 조금씩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희 노래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3부 초대석에서는요.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무릎 이야기를 시작으로요. 이 무릎이 아플 때 무릎뿐만 아니라 발과 이 골반 전체가 연결돼 있어서 이 다른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원장님. 네네네. 그리고 채팅방에서 오늘 또 질문해주신 분들 또 있으신데요. 먼저 1321님. 발가락이 잘 모아져 있어도 구두 앞이 둥근 것을 택해서 발가락들이 숨쉬고 또 넉넉하게 있게 하라고 그러시던데 하지만 여자 욕심에 뾰족하고 또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주는 힐을 신고 싶어 하죠. 이렇게 하셨어요. 네네네. 일단은 네, 힐을 신으면 우리 체중이 어디로 갈까요? 힐을 신으면 많이 앞- 부담이 가는 곳이 forefoot. 예, 앞쪽. 그렇죠. 네. 그리고 무릎에도 또 음, 부담이 가고 허리도 안 좋죠. 그다음에 허리에도 가는데 네. 그 뭐냐면 체중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제 forefoot를 통해서 앞발가락을 통해서 네. 게이트를 걸음걸이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걸음걸이를 할 때 지면 발력을 최대한 내가 완전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끌고 다니거나 그다음 불안정히 마찰을 쿵쿵쿵쿵 파운딩을 하면서 걷는 것이 일반적인 네. 게이트에 변형된 그런 속성인 거죠. 네. 그래서 구두를 여자분들 많이 신고 싶은 거, 키 크고 싶은 거, 여성의 볼륨을 키우고 싶은 거, 심미적인 이유 때문에 신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모임 장소에서 네. 구두와 운동화 같은 것을 같이 지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번 조언 한번 맞아요. 드리고 싶고요. 네네. 굳이 불편한데 계속 신다 보면 내 몸에서는 사인을 주는데 불편하고 아프다 나한테는 고만하라는 사인이에요. 네. 근데 계속 그것을 했을 때 우리 몸은 염증이라는 게 생기죠. 네. 염증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몸을 지극히 보호하기 위한 내추럴 리스판스예요. 보통은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감염이죠. 네. 인펙션. 네. 그러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로 적절하게 치료를 접근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structural inflammation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구조적으로 내가 몸이 불안정하게 있는 상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커넥티브 티슈들이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찢어지고 굳으면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인 거거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구조를 정상적인 범위로 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내가 하이힐을 신고 불안정한 어떤 몸에 보호구를 착용한다면 내 몸은 자꾸 틀어지기 때문에 네. 고만하라는 사인을 자꾸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바로 그 즉시 고만하시면 내 몸은 신으셔야- 편해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몸에 또 염증인 반응이 생길 때는 쉽게 얘기해서 오토이뮨 디스오더라고 해서 자가면역 질환들. 네. 예를 들면 류마티스 관절염 네. 뭐 이런 것들이죠. 음. 이 이뮨 셀들이 내 몸에 잠깐 미스 언더스탠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엔티진들, 항원들을 내 몸에 쉽게 얘기해서 들어왔을 때 그 항원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엔티진들 쫓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내 셀들을 공격하는 거죠. 네. 이런 케이스는 고치기가 아주 까다롭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이힐 신고 불안정하게 있는 분들을 보면은 발들이 아까 얘기했던 무니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게 하이힐이나 이런 거를 신게 되면은 요추 5번의 문제가 와요. 요추 5번이 왜요?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뒤로 하이퍼로더릭이라 해서 앞배가 앞으로 밀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상체는 뒤로 제껴지고 엉덩이 뒤로 빠지고 그럼 음. 뒤에 허리에서 등까지 연결되는 쪽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 요추 5번과 세이크럼이라고는 엉치뼈는 내 몸에서 수축과 이완, 쉽게 해서 플렉션, 익스텐션하고 수그리고 뒤로 제끼는 동작에 네. 디렉셔널 포스가 가장 많은 척추의 부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위가 항상 긴장돼 있는 상황에서 또 긴장을 주니까 얘네들은 자기의 펑션, 기능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곳은 자꾸 염증이 생기고 신경의 전달을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손님께서 그 1321님께서 분명히 70 넘어서 고생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래도 지금 더 예뻐 보이고 싶어서 그러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꼭 신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뭐 운동화나 플랫 슈즈나 다른 신발을 신으시다가 딱 필요할 때 잠깐 그렇죠. 신으시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몸이 말하는 대로 들어라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 직립보행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뭐냐면 사람은 네. 모든 명령들은 뇌가 하잖아요. 브레인에서 H5건 시스템으로 서로 연결을 신경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네. 기능을 하라고, 펑션하라고. 음. 하지만 움직임은 우리 이 단전이라고 하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에서 시작돼요. 네. 단지 얼굴에 있는 머슬, 페이셜 머슬 빼고 그러면 여기가 약해지면 쉽게 해서 아랫배, 배꼽에서 치골, 퓨빅본 있는 데까지의 가운데 지점이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입니다. 네. 그곳이 약해지면 여자분들은 여왕벌이 되는 거죠. 개미가 되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앞뒤로 퍼지게 되죠. 네. 베들레헴처럼. 자, 그리고 그게 약해지면 무릎이 벌어져요. 네. 아니면 무릎이 오므라진다든지. 음. 그다음에 또 무슨 증상이 나와요? 머리가 앞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직립보행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의 틀을 최대한 깎아먹는 은혜를 깎아먹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거기가 네. 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릎이 오므라져요. 네. 그다음 아랫배가 굉장히 슬림해져요. 그다음에 머리가 이 어깨와 몸통 위로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중력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이나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프신 분들 보면은 다 턱이 이렇게 밀려 나왔어요. 그러면서 중력에 대항하는 힘이 세질수록 몸이 이렇게 올라오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라인업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지금 방송이 라디오로 듣긴 하지만 한번 연상해 보세요. 손이 내 발등과 발바닥과 가까워지면 쉽게 얘기해서 유인원과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 손이 이 쉽게 해서 손을 탁 떨어뜨렸을 때 옆에 있는 골반, 쉽게 얘기해서 대퇴골이라고 하는 네. 그라이터 트로켄트라고 가장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 부위에 내 손이 닿으면 닿을수록 네. 나는 사람의 특징, 직립보행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그런 거 자꾸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축 늘어지고 이러면 뭔가 그런 막 고릴라 이런 거 생각났는데요. 그래서 오늘 유인원이라는 거 네. 그 동작을 최대한 반복하지 않고 자꾸 직립보행을 하는 그런 형상을 위해서 세워주세요. 네. 세워주시고 그리고 의식적으로라도 자세를 이렇게 그렇죠. 바르게 하려는 것. 맞습니다. 턱도 그래서 이렇게 당기고요. 체중이 앞쪽으로 과도하게 쏠린다든지 네. 그러니까 발가락 쪽 네. 그 체중을 자꾸 아치나 복숭아뼈 있는 근처까지 오려고 노력을 하세요. 네. 그러면 엉덩이 항문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곳에 힘이 들어가면 허벅지에 힘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네. 그곳에 힘 들어가면 아랫배에 힘 들어가요. 그러면서 등이 갑자기 편해지고 발 걸음이 쉬운데 걸을 때는 끌면서 가시면 안 돼요. 네. 대부분 여성분들은 가슴이 크고 그 다음에 아랫배가 점점점 커지는 걸 통해서 내가 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이 발 움직임이 따라오지 못해요. 네. 그래서 끌고 파운딩을 하고 가죠. 그게 아니라 얘네들 좀 워워워 뒤로 오시고 이 무릎이 힙 플렉스라고 해서 무릎이 들리는 동작을 통해서 네. 앞발과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뒤꿈치가 땅에 닿게 돼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서 그런 리드미컬한 그런 게이트를 연습을 네. 제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원장님 마지막으로 좀 이런 자세를 똑바로 하거나 이 발로 운동할 수 있는 거 몇 네. 가지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추천해드리는 우리 환자분들에게 네. 추천해드리는 발 운동은 뭐가 있냐면 발바닥 운동은 네. 수건을 갖고 하세요. 네, 수건으로요. 처음에 수건을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맨몸으로 할 수도 있는 게 네. 항상 모든 움직임은 균형과 네. 리듬이 있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더불어서 호흡이 있으면 참 좋지만 자, 자, 발바닥과 발가락과 내 종아리가 무릎이 나란하게 있는 상태에서 웨이브를 주는 거예요. 웨이브. 처음에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럼 대부분이 발목이 불안정한 사람들, 웨이트 베어링이 잘못된 사람들 틀어져 있어요. 플레어 아웃 아니면 네. 플레어 인이 돼 있어요.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엄지발가락 안으로 가 있어요. 네. 얘네들을 라인업을 한 상태에서 이걸 최대한 유지하면서 하는데 과도하게 내가 하던 습관으로서 하다 보면 발이 막 틀어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틀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웨이브를 주세요. 네. 앞뒤로. 발 전체가 전반적으로 달 수 있게 쿵쿵쿵 하지 않고. 네. 거기가 괜찮다 그러면 이제 서는 거예요. 서서 웨이트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문틈이나 고정적인 스테이션 에어리어를 잡고 소파를 잡고 해도 되고 네. 책상을 잡고 해도 되고 그다음에 내가 거기서 웨이브를 주는 거예요. 똑같이. 네. 그때 조심할 거는 체중이 실어지니까 또 금세 발가락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아. 그 틀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자, 거기에서 두 번째는 뭘 할 수 있냐면 수건을 발바닥에다 내세요. 네. 수건을 발바닥에다 두고선 똑같은 원리로 얘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제 엄지 발가락과 발가락으로 네. 잡아 당겨서 저 끝에까지 있는 것을 잡아 당기세요. 네. 당기는데 얘가 만약 쥐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잠깐 스탑하는 거죠. 네.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레드 플래그는 하지 말아야 될 동작은 아프거나 네. 이런 것이 있으면 스탑이고 그다음에 균형이 무너졌다 네. 라면 스탑이에요. 네. 나한테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기시는데 발이 이렇게 틀어진다? 그러면 그 틀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네. 어떻게 되냐면 약한 쪽, 틀어진 쪽과 정상적인 거 있으면 쉽게 해서 수건을 당길 때 자꾸 원형으로 갈 거예요. 부채꼴로. 네. 힘이 안 주어지는 쪽은 얼마 당기지 못하고 강해진 쪽은 더 많이 당기겠죠. 네. 네. 그거를 최대한 리드미컬하게 약한 쪽에 눈높이를 맞춰서 네. 리드미컬하게 균형적으로 네.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네, 오늘 이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발 운동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하는 초대석 가졌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저희